엄청나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덴벨레가 여기 들어왔을 때 오른쪽 윙에서 활약할 수 있는 스피드 있는 선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덴벨레는 결국 내년 시즌에 오른쪽 윙으로 다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리그왕 우승 경기 때 보면 여기서 이제 크로스 올리는 장면이라든가 그날 경기에 나왔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으면 덴벨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1대1을 가져가면서 플레이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PSG의 남은 경기들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음바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바페가 이제 PSG를 떠난다는 공식적인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때가 되면 항상 팬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번 시즌 PSG에서 마지막 시즌이라는 거를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고, 여기에 이제 인스타에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 모험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날 거고, 일요일에 본인이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마지막 경기를 이제 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PSG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요. PSG에서 보낸 7년을 전혀 이제 뭐 후회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감정이 들고 있고,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 중 하나이자 프랑스에서 제일 큰 구단에서 뛸 수 있는 기회는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영광과 실수 안에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서 뛸 수 있었던 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PSG에서 선수와 사람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G에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 모두에게 이제 고마움을 전했고요. 동료들에게 고맙고 내가 만났던 동료들에게 모두 감사하다. 그리고 우나이 에메리, 토마스 투엘, 포체티노, 크리스토퍼 갈티에, 그 다음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도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고, 레오나르도와 루이스 캠포스 PSG 스포츠 다이렉터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얘기한 것 중 하나는 밖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디어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응원해줬던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죠. 어디로 떠나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이제 본인의 나라인 프랑스와 리그왕을 떠나는 건 정말로 어려웠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7년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모두가 알고 있죠. 음바페의 행선지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진짜 시즌이 끝나고 과연 우리를 놀래키는 이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도 저는 뭔가 이 음바페가 여기를 떠날 때 정말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판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인스타에 이렇게 올린 영상을, 인터뷰를 쭉 보면 진짜 이 마무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바페의 이별이 좀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한 구단을 떠나는 선수가 좀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나가는 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서 뭐 챔스 우승을 한다던가, 혹은 마지막에 있는 쿠프 대 프랑스까지 우승을 하면서 4관왕을 하고 떠났으면 정말 최고였겠지만, 이렇게 떠나게 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멋있게 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바페가 떠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남아있다 보니까 PSG의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일단 뭐 골키퍼에는 당연히 돈나룸마가 그대로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즌에도. 그리고 나서 현재 베랄두라든가 마르키뉴스, 요 둘이 요 자리를 좀 경쟁하면서 리카까지 저는 요 안에서 경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 베랄두라는 선수를 영입해 와서 쓰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 선수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데려와서 바로 즉시 전략감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누누 멘데스가 그대로 자리를 가져갈 것 같고, 오른쪽은 하키미가 그대로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제 음바페가 떠난 이 시점에서 저는 하키미가 이 팀에 남아있는 기간도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뭐 우가르테를 영입해서 왔지만, 우가르테보다는 비티냐가 이 자리에서 더 볼 차는 플레이라든가 엔리케가 원하는 부분적인 부분에서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초에 비해 정말 성장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에는 비티냐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밸런스적인 부분을 바라보기
보게 된다면 콜로 무안이랑 하무스가 이 공격수 위치에서 이제 뛰게 될 텐데, 이 두 선수 중에 냉정하게 하무스가 조금 더 활약이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무스가 공격수로 나오게 되고, 왼쪽 윙에 이제 바르콜라, 그 다음에 오른쪽과 요 공미 둘이 현재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덴벨레를 이번 시즌 사실 오른쪽 윙으로 기용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덴벨레를 공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덴벨레의 공미가 사실 엄청나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덴벨레가 여기 들어왔을 때 오른쪽 윙에서 활약할 수 있는 스피드 있는 선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덴벨레는 결국 내년 시즌에 오른쪽 윙으로 다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이 선수가 퍼포먼스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과 아시안 게임을 오가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고, 주전 경쟁에서 약간 밀리는 페이스가 보였는데, 그 시점에 파비안 루이스가 정말 잘 치고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어느 정도 굳건하게 현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오른쪽 이 미드필더 자리를 에메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나도 다르죠. 에메리는 볼이 있다고 하면은 볼을 캐리해서 올라가는 역할, 그 다음에 상대가 침투를 했을 때 이걸 따라가주는 역할이라든가, 하키미가 올라가면 그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피지컬 신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강인은 여기 들어갔을 때 전진성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에메리보다 뭐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패스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강인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제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이강인에게 에메리 혹은 이런 선수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임대에 가 있는 사비 시몬스라는 존재예요. 이 사빈 시몬스가 사실 공미 자리 혹은 레프트 윙에 뛰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임대가 올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임대가 끝나고 다시 PSG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Another level pulled up, Barcelona pushed to sign Xavi Simons on loan from PSG, Leipzig struggled to fund the permanent deal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현재 이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SG는 이 선수를 팔고 싶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두 경기가 남은 이 시점에서 현재 라이프치히는 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해올 수 있는 금액이 없고요. 그 다음에 PSG는 현재 이 선수를 팔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로가 이번에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현재 이 선수가 뛰고 있는데, PSG랑 사비 시몬스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PSG는 절대 이 선수를 팔진 않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 이름이 사비 시몬스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 이름이 사비인 이유가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에서 사비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름을 사비 시몬스로 지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자라나서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1군 데뷔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이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왼쪽 윙에 뛰게 된다면 바르콜라보다도 잘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이고, 이 선수가 공미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이강인에게 엄청난 경쟁자가 생기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꽤 있었죠. 왜냐면 아시안컵과 아시안 게임에 차출이 되기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 뛸 때는 조금 더 보다 이렇게 안정적인 선택을 가져가면서 원활류 역할을 해주고, 볼이 반대로 전환이 돼서 바르콜라가 뛰든 혹은 음바페가 요 가운데 있다가 빠지게 되면 음바페가 공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 공격을 하다가 막혔을 때 이강인은 다시 벌려있으면 이강인에게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강인이 이제 크로스로 올리는 좀 단순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을 갔다 오고 아시안컵을 갔다 오고 이 PSG에 음바페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강인에게 좀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사비 시몬스가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파비안 루이스, 그 다음에 사비 시몬스, 에메리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조금 다음 시즌에는 음바페가 없는 상태에서 하무스가 뛰게 된다라고 하면, 하무스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나마 좀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그 마지막 리그왕 우승 경기 때 보면 여기서 이제 크로스 올리는 장면이라든가, 그날 경기에 나왔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으면 덴벨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1대1을 가져가면서 플레이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PSG의 남은 경기들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사비 시몬스가 PSG와 이야기가 돼서 임대를 가는 것이 아닌 주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선택이 돼서 오게 된다면 다음 시즌 음바페가 빠졌지만 PSG 스쿼드는 또 PSG
PSG 나름대로 매력적인 스쿼드가 될 것 같고, 이강인 선수가 좀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바페와 이제 사비 시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떠한 선수가 7년 동안 열심히 한 팀에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 중에 좀 가장 그래도 아름다운 이별의 영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불과 옆 동네에 있는 토트넘만 봐도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 고생한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선수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음바페가 또 막상 PSG를 떠난다니까 갑자기 또 이강인 선수가 PSG에 있다 보니까 PSG가 갑자기 좀 굉장히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바페가 리그왕에서 사실상 득점왕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리그왕 전체가 또 흐름이 바뀌는 판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